6월 1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화재 후 첫 전체 종무원 조회를 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종무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 화재가 발생한 뒤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종패 종책 모임 불교광장이 1억 원을, 부산 내원정사가 2천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김한종 장성군주가 불교 문화유산 저변 확대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문화 활성화 사업을 선도해온 장성군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마곡사가 5층 석탑 국보 지정과 유네스코 등재 7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대한민국 대표 석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북구 불교사업연합회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르신 효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사업연합회는 장수 축하금과 청년장을 전달하며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화재 사고 이후 처음 전체 종무원 조회를 열고 물극필반을 언급하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종무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과 성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국제회의장 화재 사고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무원들과 조회를 갖고 물극필반을 언급하며 격려했습니다. 현상이 극에 달하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건데 앞으로 마주할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딛고 일어나면 종단과 불교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극필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극에 다다르면 다시 반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바 세계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게 말하면 전화위복이라고도 하고. 화재가 발생한 찰나 불이 삽시간에 번져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스님과 종무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과 성보 피해는 막을 수 있었고 불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잡혔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 같은 대처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심착을 잃지 않고 대비를 잘해주신 스님들과 또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리고 큰 사고로 이르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다해주신 종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화재가 발생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을 중심으로 건물 전체가 검은 분진들로 가득한 상황. 유독물질을 완전히 걷어내고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을 거쳐 재시공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완료까지 최소 2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부서는 총무원 인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소에서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 협조하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가 많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를 잘 우리가 함께 극복해서 조계사 건너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가 통합민원실 기능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찰지원팀과 교무팀, 직할교구 사무처, 민원실, 총무팀과 재무부가 이곳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 중앙종회 사무처와 기획실, 포교부 등은 운영하는 빌딩을, 교육부와 미디어 홍보실은 가사원을 사무실로 둡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종도들이 꼭 필요한 종무행정을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하겠기에 급하게 이제 민원실부터 좀 정리를 했고요. 오늘부터 전체 종무원이 출근해서 전체 종무원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차팀장 회의와 국장단 회의, 부실장 간담회 등 주간 회의는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참석하는 종무회의는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담소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조계종은 전문 손해사정인을 선임해 분석 작업 등을 진행하며 화재 복구에 나선 가운데 종무행정 정상화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지난 11일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종회 종책 모임 불교광장 회원 스님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습니다. 부산 내원정사도 기금을 전달하며 신속한 복구를 발언했는데요.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 화재가 발생한 뒤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화엄 1, 2, 3회와 무량회, 비구니회로 구성된 중앙종회 종책 모임 불교광장 회장단 스님들이 어제 십시일반 모은 기금 1억 원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화재 당시 중앙종회 임시회 개회로 현장에 있었던 만큼 원만 복구를 염원하는 종회의원 스님들의 실천행이 빠르게 모였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임시사무소인 조계사 담소를 찾은 겁니다.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여러 종회의원 스님들 뜻을 모아서 필요하신 부분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미력 하나마 마음을 다해서 원장 스님 하시는데 그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량회를 대표해 참석한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 상원 스님도 이번 화재가 사찰별 위기 상황 매뉴얼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원만 복구를 발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피해 복구에 함께해준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의 행보는 종도들에게도 큰 기감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청사 복구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청사 전반을 좀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고 또 전국 사찰의 화재 예방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또 가지는 그런 또 일이 되어서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산 도솔산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도 화재 피해 복구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신속한 복구를 발언했습니다. 지일 스님은 인명과 성부 피해 없이 화재가 빨리 진화된 것은 총무원장 스님 덕화 덕분이라며 조속한 복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응원했습니다. 잘 빨리 복구가 돼서 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산에서 직접 와줘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화재로 퍼진 분진을 청소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김한종 장성군수가 성보 발굴과 보존 활동으로 불교 문화유산 저변 확대에 힘써온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백양사와 함께 고불매 선매향 축제를 진행하는 등 불교 문화 활성화 사업을 선도해온 장성군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와 총 52건의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가 위치한 전남 장성.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조계사 담소에서 성보 발굴과 보존 활동으로 불교 문화유산 저변 확대에 힘써온 김한종 장성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백양사와 함께 고불매 선매향 축제와 명승의 가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백학타고 백양의 논일다 등 불교 문화 활성화 사업을 선도해온 장성군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우리 군수님 오셔가지고 가장 그래도 밀접하게 서로 상의상존하면서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성 전체가 평안하고. 김한종 장성군수는 전통사찰과 불교유산의 보존, 가치규명 등 군수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느낀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를 우리 지역에 많이 전파하는데 앞으로 백양사와 장성군이 저 화합하고 더 관심 갖고 더 많이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은 장성군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 불교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켜나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전달식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만당스님과 총무원 문화부장 해공스님, 백양사 총무국장 청마스님, 용흥사 주지 덕유스님, BTN 불교TV, 류건욱 전무 등이 참석해 축하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총무원장 임시집무실에서 진우 스님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꼭 당대표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선 기간 백양사, 금산사 등 호남 지역 사찰에서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끌어주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우 스님은 우여곡절과 여러 파고를 건너왔고 이제부턴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시작과 도전이 될 것이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국민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리에는 기획실장 법오 스님, 사서실장 일감 스님, 이규민 대북특보가 배석했습니다. 조계종 대북특보에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문화특보에 공익법인 11451 김영규 대표가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담소에서 이규민 특보와 김영규 특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산적한 과제를 불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스님은 과거 종단이 불교 문화를 매개로 북한과 교류한 일화를 들며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불교가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규민 특보에게 설명했습니다. 김영규 특보에게는 국내 250만 다문화 가정 가운데 동남아를 비롯한 불교 국가 출신 이주민이 많다며 같은 불자로서 한국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불교 성부 환수에 기여한 조은혜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인 조은혜 학예연구사는 2010년 미국 LA 카운티 박물관이 소장한 석가 열애 설법도가 신흥사 유물임을 발견해 환지본처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또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불교 관련 기록물처를 확인하고 이를 알려 종단이 기존에 없던 일제강점기부터의 불교 관련 기록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종단 자료 확보와 성보 환지본처에 기여한 데 고마움을 전하며 우리 민족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불교 전통 역사의 전승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혜 학예연구사는 앞으로도 불교 전통 문화와 역사를 살피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주 마곡사가 지난 1월 9일 국보로 지정된 마곡사 5층 석탑의 국보 지정을 축하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는데요. 문화유산의 국보 지정을 축하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웅천 국가유산청장이 마곡사 5층 석탑 국보 지정서를 주지 원경 스님에 전달합니다. 마곡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박수를 치며 5층 석탑 국보 지정을 축하합니다. 마곡사가 지난 14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마곡사 5층 석탑 국보 지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7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축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올해 1월 5층 석탑이 국보로 지정되며 그동안 펼쳐왔던 국보 지정 청원운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5층 석탑이 11년 만에 1월 9일 날 확정이 돼서 오늘 그러한 기념 음악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7주년 기념 음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곡사 5층 석탑은 고려기 조성된 석탑으로 우리나라 석탑 중 유일하게 풍마동이라고 불리는 금동보탑이 옥계석 위에 놓인 형식으로 건립 당시 불교 문화의 국제 교류 양상까지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은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탑이자 건축문화의 선으로 자리매길 수 있도록 충청남도 공주시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국보로 지정된 5층 석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곡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는 220만 도민들과 함께 이러한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선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악회를 통해서 마곡사라는 문화유산이 지닌 세계적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편 방송인 이익선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초대 가수 빌리킴, 김수찬,
한가람, 박창근, 마곡사 연합합창단 등이 출연해 국보 지정을 축하하는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초여름 더위도 잊게 한 축제가 서울 강북구에서 열렸습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효문화축제가 열린 건데요. 강북구 불교사업연합회가 개최한 현장에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실록이 우거진 6월, 30도 안팎의 더위에도 강북구 일대에 특별한 축제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한자리에 모인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신명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며 잠시나마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청춘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강북구 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14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부모 은혜에 보답하고자 어르신 효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모신 것은 어버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저희 강북구 사업연합회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의 원력과 정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날 강북구 지역 정치인들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했습니다. 강북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저 역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윽고 축제의 백미, 장수 어르신을 모시는 시간. 강북구 불교사업연합회는 올해 101세를 맞은 최정래 어르신을 비롯해 군의 고령 어르신 13명에게 각각 장수 축하금 50만 원과 청려장을 전달하며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의미로 강북구청에 2천만 원 상당의 쌀 7톤을 기탁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연대도 이어갔습니다. 축제장 한쪽에 마련된 체험 부스에서는 탁본떼기, 소원지 달기 등 다양한 불교 문화 체험이 진행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과 강북구 모든 시민들 부처님 가피를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세요. 다음에 또 하시면은 또 참석하죠. 올해로 3회째 맞은 어르신 효문화축제는 불교의 효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어르신들에게는 깊은 위로와 즐거움을, 지역사회에는 화합과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강화 전등사가 제20회 이주민 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5일 전등사 경내에서 펼쳐진 행사에는 주지 여암스님, 박용철 강화 군수, 베트남, 네팔, 미얀마, 몽골 등 10여 개국 수도권 거주 스님과 이주민 1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주지 여암스님은 하늘 아래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는 부처님 선언처럼 이주민 축제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요, 서로에게 더없이 귀중한 인연이라며 대회 의미를 전했습니다. 강화 국악예술단의 사랑가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각국 전통 공연과 더불어 참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동국대 한방병원과 경찰병원 무료 진료, 단주 만들기, 한국 전통 홀레복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 먹거리로 꾸며졌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실상사 화엄왕림 학장을 지낸 연관 스님의 열반 3주기 추모제와 마음의 노래 주신부 책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15일 경내 수광보전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와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연관 스님 열반 3주기 추모제와 책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회주 지연 스님은 떠나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한결같이 살아계시고 소탈했던 모습도 우리와 함께하기에 스님의 가르침과 사상이 널리 알려지고 퍼져나가길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마음의 노래 주신부는 영명연수선사의 주신부 번역을 못다하고 입적한 연관 스님을 대신해 후학 제자들이 2년간의 작업을 거쳐 올해 출간하고 이날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주 국제회의장 화재 당시 현장에 계신 스님들과 종무원들이 빠르게 대응한 덕에 큰 피해는 피했지만
아직 건물 전체가 검은 분진으로 가득할 정도로 복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불교광장 회원 스님들과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이 십시일반 모아 피해 복구 기금을 전달했는데요. 불교계가 언제나처럼 힘을 모아 전화위복할 수 있도록 기원해야겠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